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영상을 안 올린 게 한 이틀 되는데, 어, 특별히 뭐 일이 있어가지고 안 올린 건 아니고, 어, 엊그제는 제가 그 줌에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만 내용 전달을 좀 하고, 뭐 그 내용을 굳이 영상으로 어, 녹화를 해서 올리고 싶은 생각이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쉬었고, 영상이 안 올라간 거고, 어제는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아,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열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 머리가 너무 열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소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일단은 어제는 하루 쉬었습니다. 거의 제가 줌은 쉬지를 않는데 어제는 하루 쉬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 제가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을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줌에는 3월 정도에 올렸던 그런 미덕 자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기가 좀 언급이 되는 게 있는 거를 가지고서 예상을 해보기로, 어, 추론을 하기로는 한 2월 미덕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 2월. 그래서 그게 오염2니까 두 번째 올렸던 건데 1시간 8분 정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어, 그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의 그거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내용 정도는 스스로도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과 저희 생각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오늘 제가 전부 다를 한 30분 정도 되는 거를 어, 육성으로 좀 돌려드리면서 그 내용을 좀 진행을 할까 싶어요. 자, 바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좀 들으시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상 너무 밤늦은 시간까지 하시길 원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일단 시간 관계상 발표와 관련된 질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 그렇지 않은 발표하고는 좀 다른 질문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질문을 받을 텐데요. 네,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너무 스크롤이 좀 빨리 올라가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정도니까 혹시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용의 박윤성 부사장입니다. 네, 지금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제가 거기서 좀 질문들을 선정해서 의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해볼까요, 의장님? 네네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미코지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제노 드래곤 이후에 다음 투자 프로젝트 진행은 투자 프로젝트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같은 시장에 한 가지 프로젝트만으로는 리스크 해칭이 될까 의문스럽다라고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네. 제로드래곤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거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해칭이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리스크 해칭? 어쨌든 저희가 K스테디움 이후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제노드래곤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투자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동안에 여러 SO분들 또는 기타 업체에서 기타 프로젝트 팀에서 저희한테 많은 투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좋은 소식이지만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오는데 거의 좀 정제되지 않은 여러 프로젝트들이 한꺼번에 올리면서 선별하는 시간에 다소 지연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K스테디움의 투자 전문가의 영입도 지금 몇 분 되어졌고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좀 더 정밀하고 세심한 이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정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효과적인 투자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실 유동성 확보 방안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의 기술 지원에 대한 세밀한 검토. 자, 여기에서 제가 그 좀 짚고 넘어갈게. 일단은 김판종 씨는 자기 직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의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박윤성 부사장은 미디움의 부사장 박윤성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점이 2023년 2월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그 저기 그리고 커뮤니티 풀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런 게 있어요. K스테디움의 운영사는 어디냐? 그랬을 때 크립티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가 크립티드가 이미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2023년부터라고 치면은 제가 크립티드의 그 established in 2023라고 돼 있는 것만 봤을 적에는 2023년도에 설립이 됐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어, 커뮤니티 풀에서 이야기한 걸로는 이 송가병 씨가 운영하는 노드 운영진의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여자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K 스테디움 블록체인이 론칭된 이후로 운영사는 크립티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가 미디움이라는 그 업체가 이야기가 그 미디움이 운영사다라고 이후에도 또 그렇게 언급이 돼요. 근데 현재 K스테디움은 K스테디움 PT LTD 그 싱가포르라는 법인에 속해 있죠. 그리고 요즘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이 그다음에 주식회사 미디움이 어, 여기에서는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아시고 계시는 거는 크립티드가 K스테디움의 운영사예요. 근데 저는 별반 차이 없다. 본래 처음부터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가 운영사였다. 미디움 LTD,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LTD에서 메타 M으로 변경이 되고 사명이 변경이 되고 2022년 4월 13일에 K스테디움 PT가 싱가포르에 설립이 된 걸로 제가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고 12월 14일인가 그 해에 오종건이라는 사람이 어, 그 김판용 씨로 그 디렉터가 한 사람이 변경이 됐다. 그것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고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가 뭐 업체명은 이렇게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제너드래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프로젝트가 한 개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뭐 프로젝트 해칭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아,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 거고 근데 조금 전에 그 들었던 내용에서 김판종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는 프로젝트를 그 저기 SO든 뭐그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도 크립티드라는 회사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을 때는 분명히 어, 프로젝트 한 개가 성사가 돼 가지고 그 진행이 완료됐고 27개인가 정도는 리뷰는 됐지만은 결국에는 선정이 되지 않고 론칭이 된 것도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완료가 된 거는 한 개고, 그 제노 드래곤이라는 것도 그랜드 론칭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표현을 해서 어, 그게 지금 그랜드 론칭이라는 그 용어에 맞는 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너 드래곤이라는 거는 이미 론칭이 됐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 개인 양, 뭐 지금쯤은 엄청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지를 못한 상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풀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존의 KOK 투자 풀에 있었던 KOK를 KUSDT의 변환이나 기타 이러한 것으로 투자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현실적인 거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유동성 풀이라고 이야기해서 KOK를 자산 이전을 해가지고 넘긴 상태잖아요. 그거를 어, 커뮤니티 풀에 일단은 투자를 했고, 근데 여기서 하는 게 KOK를 가지고서 유동성 풀을 운영할 건지 아니면 KUSDT라고 했나, 뭐 KUSD라고 했는지, 제가 듣기로는 KUSD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KUSD든 지금 언급이 한번 또 이후에 나중에 USDT를 KUSD로 바꿔서 KUSD를 USDT처럼 그렇게 쓰겠다라고 뭐 그런 식의 이제 내용도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죠. USDT는 누구나 다 그 담보물이 있는 법정 담보물이 있다라고, 법정 화폐인 달러와 1대1 교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KUSD는 뭐냐? 뭐가 담보가 있냐? 없어요. 제로의 가치가 제로인 아무것도 없는 그거를 KUSD를 주고서 그거를 가져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USDT를 가지고서 KUSD로 바꿔 가져가라. 근데 USDT를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트이더 테드처럼 어떤 지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KUSD를 주고서 USDT를 받아가지고 그런 지갑에 넣어놔 버리면은, 스테이킹이 되어 있었던 우리 비트이더 테더처럼 이것처럼 똑같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혀 가치가 없었던 거, 그거를 가지고서 가치가 없는 거를 가치가 실제로 있는 거, 그거를 바꿔가라.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런 내용에다가 그 다음에 유동성 풀 운영을 KOK 가지고 할 건지 KUSD로 할 건지 KUSDT로 할 건지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KOK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당시가 예를 들어서 0.1달러가 됐다, 아니면 0.0 한 5달러가 됐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7달러로 받아가지고 7달러로 계산을 해가지고 커뮤니티 풀에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0.05달러라고 하더라도 0.05달러가 돼버리면은 실제로 사람들은 7달러로 옮겼다고 생각하고 그 개수만큼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개수가 7달러라고 생각하고 잡아넣은 거잖아요.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가치가 끝도 없이 어떻게 보면 급락을 해버린 상태지요. 근데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7억 개가 있다손 쳐도 0.01달러라고 하면은 7억 개가 있으니까, 저 7억 개가 있으니까 77이 49 해가 막 어마어마한 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업계를 곱하기 0.01로 하면은 공을 하나, 두 개를 없애버리면은 700만 달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는 1달러라 그래도 7억 불이 돼야 되고 77이 49니까 49억 불이 돼야 돼요. 49억 불이면은 원화로 따지면은 얼마나 하면은 거기에는 400 million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US 달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4억 불이 아니고 왜 거기서 4억 불이라고 적어놨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금액의 투자가 유동성 풀에 있는데 실제로는 급락을 하니까 그래서 KUSD로 유동성 풀을 운영을 할 건지 KOK를 가지고 할 건지 그런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KOK는 예를 들어 KUSD로 그걸 하거나 지금은 사실은 KOK도 아니고 KUSD도 아니고 지금은 K스타지요. 근데 K스타도 마찬가지로 가격 자체는 그래서 가격 자체는 그렇게 뭐 오늘 보니까 0.03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0.03에서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개수만큼이 또 거래소로 나왔을 때는 그 가치는 끝도 없이 추락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되게 궁금해요. 하지만 추후에는 투자 프로젝트들이 KOK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USDT의 어떤 테드화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전략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투자 프로젝트의 고도화와 프로젝트의 서치나 검토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요. 아까 유동성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덱스 출시 이후에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그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일정을 가동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덱스 이전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저희는 덱스를 기반으로 현재 KOK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동성 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한 집행 방식을 어떤 결정해서 여러 투자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추후에 좀 더 명확한 방법이 정해지면 포럼을 통해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여기에서 뭐 덱스 이야기가 조금 있다가 또 나오는데 그 프로젝트 중에서 일단은 제노 드래곤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이제 의뢰가 들어오고 뭐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하나뿐이었다.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덱스인데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그 덱스가 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덱스의 영향력이 있었느냐? 실제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없죠. 덱스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뭐 정말 미미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실제로 덱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홀더 수가 600명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LP들이 얼만큼 유동성을 빼오로 그렇게 넣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있으면 뭐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거래가 많이 성사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들을게요.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 그렇게 그 답답한지 모르겠네. 다음으로도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좀 의미 있는 질문을 골라야 될 것 같아서요. 다 네, 의미는 있습니다. 다 네, 의미는 있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코동맘께서 이제 올려주신 그 포럼에서 인플레이션 추가 발행
이 통과되었는데 2%에서 6%로 변경하는 그 인플레이션 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이 2%, 그러니까 6% 인상에 대한 사안이 결정되었는데 사실은 6%에 대한 사안이 결정된 것도 물론 좋지만 이를 빨리 시행하다 보면 KOK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만큼 결정된 사항이니 이 시행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덱스나 여타 서비스들의 출시가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행 시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시기와 방법을 찾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운영사를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포럼은 통과가 되었고 승인이 되었고 또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 인플레이션 수량이 2%에서 6% 그게 뭐 6개월 한시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혼동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그 메인넷 이 사람 이야기대로 하자면은 메인넷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발행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KOK라는 게 어디 그 메인넷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나 하면은 KOK는 토큰과 코인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게 이제 어 자산 이전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거는 자산 이전을 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토큰이죠. 그죠? 근데 저희가 단방향으로 해 가지고 자산 이전을 하면서 브릿지를 통하는 순간 코인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투자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KOK에서 토큰을 가져와 가지고 기업풀에 넣었을 때 그때 보상을 받는 거는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KOK 코인이다. 그러면은 이게 그 L뱅크라든가 XD닷컴의 그 상장을 할 때 메인넷으로 상장을 했다. 근데 실제로 그 메인넷으로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실제로는 케이스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KOK 코인은 된 적이 없죠. 근데 이게 2022년 지금 이야기하는 게 2023년 2월 정도의 미드업이었는데 2023년 4월 26일인가? 뭐 그때쯤 돼 가지고 케이스타로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한 2개월 전에는 KOK 코인이 희죽통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케이스타로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방법으로 오픈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심히 질문은 최선을 다해서 이 질문 이런 이야기인데 채굴자산 끝나온지 중단, 예, 들어보세요. 네. 조이든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채굴자산이 중단된다. 그러니까 채굴자산 이전이 중단된다는 내용이죠. 채굴자산 이전이 중단된다는 공지가 떴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아직 이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네, 이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전할 기회가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채굴자산 중단은 결국은 채굴자산을 이전하게 되면 기업풀에 채굴자산 이전한 만큼 KOK를 기업풀에 넣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초 이거를 시행할 때 재단으로 위임받았던 그 KOK 수량이 전부 소진된 겁니다. 예. 소진되었기 때문에 채굴자산을 소진해서 중단을 한다라는 공지가 나간 거고요. 앞으로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원을 마련해서 채굴자산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채굴 자산을 재단에서 위임을 받았는 게 다 없어져서, 그래서 자산 이전이 안 된다. 이거는 뭔 이야기인지를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스테이킹 해놨고 스테이킹 돼 있는 거에서 그 자산 이전을 하겠다 그러면은 해지를 하고 자산 이전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 거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산 이전인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 클릭을 이렇게 해보지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절차를 따라가서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스테이킹이 돼 있던 거를 그 N분의 그게 그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버리면은 나눠가지고 갖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프로모션 피라 해가지고 뭐 45%, 40%뭐 이렇게 줬던 거, 추가로 줬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마케팅용에서 그 보너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되게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영규 이사장이 25억개를 가져갔는데 거기에서 어드바이저들에게 임금을 인건비로 그 20억개와 5억개를 나눠 가지고 5억개를 재단 사무총장한테 주면서 그걸로 일단은 그 인건비가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김판용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에소 임시협의체 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래소에 신고가 된 물량은 15개인데 그거를 오버한 거, 신고도 하지 않은 게 나가면은 상폐를 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15개라고 하는 건 보상용이잖아요. 그런데 마케팅용을 그렇게 또 줬다. 그럼 마케팅용은 신고가 된 물량이냐? 그게 거래소로 기어 나가면은 이것도 상폐감 아니냐? 실제로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우리 모두를 한 방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짓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확인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수를 위해서 대다수가 지금도 여전히 뭐 예를 들면 80만 대 8만 이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커뮤니티 풀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KOK 그 처음에 인플레이션을 어디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2%를 해서 이렇게를 나눠 가졌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어, ES 6%로 올려가지고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니까 이것도 1억 5천만 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인플레이션이냐?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내용을 듣다 보면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는 지금 보너스 물량에 대해서는 마케팅 물량에서 소진되기 때문에 이 보너스 지금 이야기했죠, 그죠? 마케팅 물량에서 소진이 된다. 보너스. 여기서는 프로모션 피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보너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보너스가 결국에는 마케팅용에서 주어졌다. 그러면은 마케팅용으로 주어져 있던 분류가 되어 있었던 그
분량이 그 개수가 신고 물량이냐,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그 수량들이 거래소로 나와야 되는 수량일 건데, 왜냐하면은 투자용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장은 유동성을 묶어 놓은 거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또 다 기어 나와야지만이 현금화 되는 거지요. 투자자들한테 주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을 한 건지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지금 40% 정도의 보너스 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 훗날에는 채굴 자산에 대한 이전이 보너스가 없는 어떠한 그러한 형태로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저희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뭐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산 이전은 기본적으로 그 프로모션 피라든가 이런 거 없이 앞에 어떻게 뭐 그 재단에서 마케팅용으로 몇 프로가 그 책정이 돼 있었는지, 몇 개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산 이전이라는 게 프로모션 피를 준다는 그게 실제로 너무 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를 내가 10,000개를 옮기는데 40%라 그러면은 14,000개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량을 갑자기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소수를 위해서, 대다수가 꼼짝도 하지 않는데 소수를 위해서 이거를 그렇게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은 보너스를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수량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가치는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처음에 40%, 뭐 45%, 뭐 또는 처음에는 50%였죠. 50%, 40%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이야기하는 거 들으시면은 커뮤니티 풀에서 SO들이 또는 SOM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프로모션 피는 도대체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서 50%, 45%, 40%뭐 이런 식으로 마구 그거를 그, 주는 걸로 결정을 했느냐. 정말 겁대가리 없는 것들이지요. 저는 이게 재단에서 결정했을 거다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K스테디움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이날에 2023년 2월의 미드업에서는 이야기가 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가 운영사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KOK의 가격까지도 주식회사 미디움이 도대체 뭔데, 가격에 대해서도 나중에 가면 언급을 해요. 그리고 이 정책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만 해도 벌써 메인넷이 테스트넷을 거쳐 가지고 베타 버전 나왔던 시점을 따지면 10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뭐 KOK 플레이도 마찬가지고 K스테디움도 마찬가지고 누구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발표가 되고 모든 것들이 이런 그 공적인 이런 미드업이라든가 여기에 이 사람들이 주식회사 미디움 직원들이 나타나는지, 미디움이 정말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가 KOK와 KOK 재단과 계약 관계가 있다는 걸 한 번이라도 보여달라 이거예요. 계약서 자세한 내용 다 필요 없어요.
계약 관계에 있는 그 뭐 앞뒤 페이지 정도 누가 사인을 했는 정도,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시크릿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중간 내용 전부 다 일단은 없애고 봤을 때. 근데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수사기관에서 꼭 좀 확인을 저는 해달라고 하는 게 저의 기본 입장이에요. 자, 계속 좀 들어볼게요.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단으로 또 위임받았던 KOK의 토큰의 물량은 일단은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소진되었고 향후 재단과 협의해서 재원이 마련이 되면 근데 재단에서 재단으로부터 KOK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아, 제가 엊그제 제가 주음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음을 하면서 영상을 녹화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스캔을 가지고서 제가 그 25개에 대한 부분, 25개를 이 김판종이라는 사람한테서 정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받았는 시점이 2022년 10월 중에 받은 것 같아요. 25개를 누구로부터? From 김판종 to 재단이에요. 근데 재단에서 뭔가를 받아가지고 실행을 했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떤 재단에서 최영규 이사장은 이 미디움의 김판종 씨한테 그 KOK의 오너 월렛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시점으로 2022년, 2023년 2월이라고 치면은, 2월이라고 치면은, 이때 재단 이사장은 누구예요? 최영기 이사장이죠. 최영기 이사장은 그때까지 25억개를 받았는데, 락을 또 이쪽에서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시기와 방법을 다시 한번 어, 전달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KOK가 일단 채굴자산 이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셔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이런 거예요. 재단 이사장하고 저는 연락을 주고 받았었잖아요. 근데 재단 이사장, 최영규 이사장이 받은 거는 10월 달에 달라, 뭐 업무 인수 인계해달라, 오너 원래 마스터키 뭐 그런 거를 다 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25억개를 이 사람으로부터 최영규 이사장이 25억개를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드레스를 몇 개로 쪼개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저희 지금 재단과 협의해서 그 일정 부분 또다시 KOK에 대한 그 재원 재단 이사장이 이때는 2월 달이고 뭐 미국에 있었고 연락도 거의 받지도 않고 했다는데,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재단과 협의를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재단 이사장은 그런 적이 없대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채굴자산 이전이 중단이 되었지만 이제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재원이 확보되면 그 뒤에 추가적으로 이전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 뭐 재단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재단은 이때쯤에는 거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던 상태예요. 다음은 정 크리스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예, 지난번 발표 때 R2E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그럼 기존 리퍼럴 물량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RT에 대한 기획은
사실상 기획은 끝났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의 레퍼럴 구도, 즉 유저를 확장하면서 지금 100마일리지를 받고 계시는데 그 100마일리지 받는 어떤 시스템적인 것을 메인넷 저희 K스테디움 원래 수로에 대한 이전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단계가 아니라 1대 2단계에 대한 부분으로 리퍼럴 시행을 하고 계신 물량도 그대로 R2E 버전으로 변동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R2E 기획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브랜드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발표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R2E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제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요번에 SOP 50% 삭감을 하면서 R2E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가 2023년 2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어림잡아서 2023년 2월이었던 거고, 그러면 R2E가 SOP 삭감을 통해 가지고 R2E를 진행을 할 재원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SOP 50% 삭감에 대한 투표가 얼마 전에 이루어졌지요. 그걸 뭐 넉넉 잡아 4월 달이라고 치면은 4월 달에 통과를 했다라고 치면은 2월과 4월이면은 1년 2개월 14개월이에요. 금방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R2에 대한 기획도 끝났고 조금 있다가 보면은 이게 곧 론칭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료 리플을 100 마일리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료 리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KOK에 있는 거를 그쪽에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K 스테디움으로. 이게 뭘로 보상을 줘요? KOK로 줘요. 근데 K스타를 하는 K스테디움에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가 결국엔 안 맞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무료 리퍼럴은 그대로 KOK에 남아 있어요. 도대체 앞을 한 치 앞도 사실은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R2E는 있잖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어서 참여 코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규 스테이크들을 초대를 할 때 쓰는 게 그게 리플 코드예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그쪽에서 이용을 좀 하겠다는 건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여기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R2E에 대한 기획은 끝났고 개발 일정을 봤을 때는 저희가 원래에 적용하는 거는 언제쯤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기술 책임자인 박윤성 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R2E는 3월, 4월쯤, 지금 2월인데 3월, 4월쯤 되면은 R2E가 실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게 1년 후에 됐지요. 어, 지금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 R2E를 하는 데에 레퍼럴 코드를 그렇게 하려 그러면 신규 유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재원도 요번에 그 보상량을 262를 1342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처음에 2와 6을 반씩 줄여가지고 4를 만들어서 그게 4,000만 개예요. 그걸 가지고서 어, 신규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그 수량에 어, 위임을 한 수량의 전체 수량의 30%를 그거를 소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그 소개한 사람의 위에 있는 사람한테 6%를 주겠다. 그리고 그 리프러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위임을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 거에 위임을 가장 많이 한 쪽에 9%를 그
전체한테 주겠다.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기존에 코플레이에서 하고 계셨던 리퍼럴 코드를 그대로 제 메인넷 기반의 K스테디움 월렛에서 적용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4월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말투에 대한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요. 100 마일리지를 준 거를 KOK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K스테디움은 현재도 그렇고 예전에는 KOK 코인을 줘야 되는데 KOK 코인이 사실은 뭐 이쪽에서는 KOK 코인으로 보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코인이었는지 토큰이었는지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죠. 홍보 일정이나 홍보에 대한 방법, 브랜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 K스테디움만의 어떤 새로운 브랜드 마케팅적인 차원에서의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고 또 명확하고 또 확장성 있는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R2E가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우리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KOK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냥 R2E를 해왔던 거죠. 그죠? 그거를 이쪽에 가져가 가지고 써먹겠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폭발적인 예, 폭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새로운 브랜드 마케팅적인 차원에서의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고 또 명확하고 또 확장성 있는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말투에 대한 홍보 일정이나 홍보에 대한 방법, 브랜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하네요. 윤두 최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K스테디움은 메인넷인데 소스코드 공개를 해야 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에 편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기술 자, 여기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픈 소스, 그러니까 오픈 소스 코드를, 어, 오픈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 DAB라든가 생태계를 확장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적인 질문인데 잠깐 의견 좀. 네, 네, 개인적인 지금 의원님께서 서로 그 밀었지요. 저도 물론 블록체인을 많이 오랫동안 해왔지만 메인넷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의 메인넷은 소스를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메인넷으로 정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인넷은 차별화된 네트워크,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메인넷입니다. 이더리움은 독립적인 메인넷이고요. 비트코인도 독립적인 메인넷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플레이튼도 독립적인 메인넷이고 사실 기관들에서 쓰고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사실 메인넷입니다.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메인넷이라는 정의이고요. 메인넷을 오픈소스화 한다는 것은 퍼블릭 네트워크는 보통 메인넷에 대한 오픈소스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메인넷 중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다음에 컨소시엄 블록체인, 그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추구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소스 코드 공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메인넷이기 때문에 보안적인 이슈나 기타 이러한 것을 정말 많이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메인넷이냐 메인넷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KOK, 즉 K스테디움에서 받는 리워드로 받는 KOK 코인은 저희 K스테디움 메인넷 기반으로 나온 코인입니다. 저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고 있었던 건 과거에 KOK 플레이에서 했었던 콕 토큰이고요. 지금 콕 토큰을 기업플에 넣으셔서 보상받는 KOK 코인은 저희 K스테디움의 메인넷, 즉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코인입니다.
그래서 메인넷은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메인넷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고도화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메인넷이냐 메인넷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의 논란은 사실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논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부분으로는 더 다양한 디앱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소스코드가 공개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보안적인 이슈를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해커톤이나 기타 보안 업체를 통해서 저희 소스코드에 대한 부분에 검증을 받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스스로가 많은 보안적인 것들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고, 물론 많은 부분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해도 아깝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마무리되려 되는 대로 올해 뭐 상반기 안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반기라고 하면은 2023년 6월까지지요. 소스 코드를 쭉 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2024년 5월 거의 그 말일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한 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11개월이 딜레이가 된 거지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이거 질문을 한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하지 않으면은 뒤에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그 기본 그 코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디앱으로 여기에서 그라운드 체인이라고 하는 이 메인넷에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나 한정적이고 생태계 확장은 결국에는 디앱이 엄청 많아야 되는 거죠. 그 독자적인 디앱들이 자체 그 생태계를 어,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떠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 그러면은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올라오는 것 자체를 이게 뭐 이더리움 기반이나 이런 쪽에는 뭐 솔라리티 뭐 이런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주어지는 그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개발을 해서 많은 디앱들이 이더리움 계열 그 ERC 기반으로는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도 현재 상태도 한계예요. 디앱에 한 개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적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제너 드래곤이라는 데는 송가병 씨 이야기로는 26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했는 건데, 그 1호 프로젝트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근데 그 한 개 외에는 지금 추가로 디앱이 구동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없는 상태죠. 하고 있는데요. 그 소스코드 공개는 우리 박윤성 부사장이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소스코드 공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처럼 지금 네트워크 기반에서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NST 같이 저희 네트워크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체인 코드나 기타 여한 코드를 통해서 그들만의 토큰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서 전혀 불편함이 없게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메인넷에 대한 논란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간혹 그 커뮤니티에서 메인넷 이꼴 소스 코드 공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메인넷 굉장히 잘 돌아가고 유명한 프로젝트들도 메인넷이 잘 동작을 하고 있는데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메인넷 이꼴 소스 코드 공개가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케이스타디움은 메인넷이고 코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스코드 결국은 공개합니다. 공개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실 금방 이야기했죠. 소스 코드는 공개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빗은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꼭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거꾸로 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과 같이 하는 이쪽 커뮤니티 풀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 디앱들은 결국에는, 어, 이 탈중앙화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중앙화되는 그런 식의, 디앱들을 어떻게 보면 모집을 하고, 뭐, 투자 유치를 하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는 곳과만 컨택을 한 건데 이거 자체는 결국에는 프라이빗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 개발을 뭐 디앱 개발자들을 컨택을 하고 디앱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전문가라고 뭐 얼마나 어떤 사람들을 유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이 되느냐. 근데 여기에서 결정이 거의 되다시피 한 거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형식적으로 투표를 붙이는 거지요. 실은 우리나라 LG CNS라든지 아니면 삼성 SDS도 모나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넥스레저의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 물론 그거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로 가는 것들도 되게 많이 봤었고요. 해외 유수한 프로젝트들도 소스 코드 공개하지 않는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공개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안에 아마 소스코드에 대한 해커톤 대회가 마무리되면 소스코드를 공개할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내일 다시 진행을 추가로 할까 합니다. 일단은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상반기 정도 되면은 상반기 정도 지나면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보안 문제를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인프라를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뭐 결국에는 디앱들이겠죠. 디앱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데에 최적화되는 뭐 이런 식의 기술적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시대예요. 그다음에 인구가 그 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데에서 정말 엄청나게 좋은 이런 이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돼 있는데 여기 사람이 한 명도 안 모인다. 그럼 이거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엄청 쳐발라 가지고 거기에 이용을 하려 그러면은 돈을 다른 곳에 비해 가지고 몇 값절을 더 준다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이런 상태는 어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해 놓은 상태면은 뒤에 개발자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싶으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뭐 좀 조잡해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가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 자체가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누가 이걸 또 마케팅도 하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기획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는 SO들이나 SOM들 중에서 운영진이나 이런 사람들 뭐 송가병 씨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매일같이 기획 개발자들 잠재적인 프로젝트의 그러니까 D앱을 개발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운영사라는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컨택을 하겠죠. 제한적이에요, 아주. 결국에는 D앱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생태계가 독립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거기에 유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유입이 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구전으로 레퍼럴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서 마케팅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우리 그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데에다가 홍보를 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리플을 우리 그 참여자들 뭐 그쪽으로 따지면은 투자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리플을 해야 되는데 리플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개인적으로 리플을 할 만큼 역량이 되냐? 맨날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해도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조금 오늘 것만 좀 하자면은 왜 재단도 있고 재단의 재단 이사장이 최영규 이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단 사무총장이 글로벌 인재라면서요. 그리고 뭐 그 사람 자기가 블록체인 관련해가 특허도 몇 건 내놨다 그래요. 그래 저는 초록이라도 좀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뭐 받지는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재단에서 이 정도의 큰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과 이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신뢰라든가 이런 거를 더 주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났어야죠. 그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어 이때가 2023년 2월 달이라고 봤을 때 김판종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블록체인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경험이 있고 뭐 많이 했다라고 그랬나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설립이 된 거는 실제로 2018년 10월 언제였나 뭐 그랬었어요. 10월 23일인가? 뭐 그랬는데 그 전에 자기가 정말 그런 그 블록체인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CEO고 자기가 엔지니어도 아니고 실제로 그 제가 알기로는 그분 저 호텔 경영 나온 거 알아요. 뭐 청주대학교. 그런데 그 사람이 블록체인에 그 이거 결국에는 이것도 암호화계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도가 돼야지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불과 회사도 설립이 된 게 2018년도 10월이고 2021년 4월, 5월경에 KOK 재단과 계약을 했다는 건 미디움 파운데이션인데 실제로는 저는 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든 나발이든 뭐 미디움 LTD든 메타엠이든 뭐 그 K스테디움 PT든 그다음에 크립티드든 다 그냥 미디움이에요, 미디움.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여기하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메인넷이 있잖아요. 지금 테스트넷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만 2년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도 지금 정도가 되면은 퍼블릭으로 당연히 그 프라이빗처럼도 갔지만은 이 퍼블릭도 당연히 가야지요. 근데 지금은 소스 코드부터 뭐 어, 오픈도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R2라는 것도 이미 우리 개국회에서 하고 있었던 거고, 이거를 그쪽으로 또 접목을 시키겠다,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정도고, 채굴 자산이라는 것도, 이거는, 결국에는 KOK가 여기에서 넘어가면, 그쪽에 넘어가면 뭐가 돼요? K스타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 당시에 또 토큰으로 넘어가면은 코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메인넷에서 메인넷에서 나온 코인과
그럼 거래소 상장이 될 때도 메인넷으로, 어, 메인넷,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상장이 따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KOK 이것과 우리 KOK가 뭔 상관이 있었느냐는 거고, 그리고 그걸 넘겼는데, 우리 KOK는 분명히 가치가 지금 상태라 그래도 0.00, 한 3 정도, 0.004 정도 달러 정도로 되는데, 그 전에 KOK 코인 상장 안 됐다고 치면은 이게 뭔 가치가 있냐?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K스타라는 것도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이, 그러니까 KOK하고 수합을 했을 때 K스타는 가치가 제로예요. 그러면은 KOK하고 바꿔가지고 K스타를 가졌는데, 그러면 이 KOK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쓸모없는 거 주나 놔놓고 쓸모 있는 거 돈 가치가 얼마가 있든 간에 거래소에 내다 팔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누구 거냐? KUSD와 USDT를 교환을 하자. USDT는 그냥 1달러예요. KUSD는 뭐를 근거로 하는, 뭐를 담보로 하는 KUSD예요. KUSD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라운드 체인 말고는 쓰지 않겠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